자, 다음은 연립방식 두 번째 내용, 공통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공통근의 내용은 학생들이 조금 불편한 소재입니다. 뭐 때문에 불편하냐면 그냥 잘 안 나와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잘 안 나와서 기억할 만하면 잊어먹고 기억할 만하면 잊어먹고 이래 좀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연립방정식이랑 좀 비교를 해서 기억하시면 좋은데, 연립방정식은 실계 개수만큼 미지수의 개수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통근 문제는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미지수가 한 개여도 차수가 올라가면 근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그럼 여러 개의 방정식이 공통으로 하나의 근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관점이에요. 써볼게요. 미지수가 한 개인 여러 개의, 보통 두 개입니다,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 이거요. 이걸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밑에 제가 써놨어요. 공통근을 구하라는 말은 미지수가 하나인 연립방정식. 굳이 얘기하자면 미지수가 한 개인 연립방정식. 알겠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미지수가 두 개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알았니? 그리고 문제로 나올 때는 보통 두 개의 다항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보통 두 개의 다항 방정식이 주어지게 돼요. 됐니? 자,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뭔가 많이 쓰긴 한데 별로 얻을 건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쓰긴 쓸게요. 알겠죠? 네. 첫 번째, 두 방정식의 해를 각각 구하여 공통인 것을 택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냥 구해서 공통이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두 방정식의 최대 공약수, 이걸 편의상 제가 gx라고 할게요. 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인 걸 택하면 되고, 최대 공약수. 근데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방정식이 어떻게 된 상태라는 얘기냐? 인수분해 된 상태라는 얘기잖아. 근데 내 말 잘 들어봐. 인수분해 됐으면 해를 구할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실 똑같은 방법인데, 자,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려고 한번 봐보자. 알겠지? 알겠지? 봐봐. 깝깝하지? 아니, m이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고. 미정계에서 m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은 되게 당연한 말이긴 한데 쓸 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되게 쓸데없는 내용이야. 알겠지? 근데 3번 방법을 이해하려면 이 1번, 2번은 설명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3번 방법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공통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3번이 유일합니다. 1번, 2번은 이 3번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설명했을 뿐이에요. 이해되니? 대부분 두 방정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미정계수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추려고 시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일단 편의상 두 방정식을 변형하여 얻은 방정식의 근을 구한 후,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만을 택하는 거예요. 이때 공통근의 개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세 번째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지? 자, 원래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지만 미정계수는 이제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라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해서 방정식 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해가 있는데 우리가 못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한번 간주해 볼게요. 알았니?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간주해보면 이런 식인 거야. 자,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지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친구들아, 이건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 쓴 거야. 지금 공통근 누구니? 공통근 알파지. 베타하고 감마는 공통근이 아니잖아. 맞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을 바라보진 않아요.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두 방정식을 변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적절하게 상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는, 마치 연립방정식의 가간법하고 비슷한 방식을 취한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더하거나 빼볼 거야. 더하거나 빼볼 거야. 알겠지? 이 변형은 어디에 맞춰서 하냐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미정계수를 소거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을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냥 이거 더하거나 빼는 거 한번 봐볼게. 자, 만약에 두 식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친구들? x-알파는 공통인수니까 2x-베타 감마는 0 이게 나오니까 x가 알파도 나오지만 뭐도 나와요?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도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즉 더해서 풀면 공통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통근 이외의 근이 나온다고. 근데 우린 누가 공통근이고 누가 공통근 이외의 근인지 알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미정계수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근을 일단 구해요. 두 개가 나왔죠. 그럼 다시 원래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성립하는 것만 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게 공통근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이 나오긴 나왔지만. 알겠지? 근데 만약에 두 식을 빼볼게. 두 식을 빼면 x-알파도 공통인수니까요. 둘이 빼보면 뭐 남냐면 감마 마이너스 베타 남아요. 이게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만약에 감마하고 베타가 같다라고 하면, 감마랑 베타가 같다라고 하면 공통근이 사실 두 개인 거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서 안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공통은 뭐밖에 안 나와요? 알파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빼는 게 좋아, 더하는 게 좋아? 빼는 게 좋죠. 근데 빼니까 몇 차 방정식이 나온 거니? 야, 이거 2차 방식 아니야.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나온 거잖아. 원래 공통근을 구하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었는데 차수를 낮추니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저 위에 변형 방법 중에서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형하는 걸 먼저 하라는 얘기야. 알았니? 차수를 낮추게 되면 불필요한 근이 좀 덜 나와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것만 건드리는 수준에서 끝나요.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아가들? 네. 여기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되게 복잡해질 텐데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더라고요. 자, 문제 풀어봐도 되겠어요? 자, 방금 배운 내용이 있으니 잘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맞아? 자, 그럼 쌤이 어떻게 변형하라 그랬니?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야, 이거 미정계수 소거하려면 뭐 하면 되겠니? 그렇지. 두식을 임마 더 해야지. 야, 이 대놓고 두식을 더하면 m이 다 사라져. 맞아, 안 맞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물론 빼면 1차식이 나온다마는 빼서 1차식이 나오는 게 더 어려워. 왜? 1차항도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고 상수항도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식을 졸라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식을 잘 보면 왜 한쪽은 n 플러스 6 한쪽은 마이너스 m 플러스 5지? 왜 하나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3m이고 하나는 상수항이 플러스 3m이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유심히 보라고. 대충 보니까 특징을 못 보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두 방정식을 더할 거예요. 더하는 선택을 한 이유는 차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미정계수가 삭제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걸 만족하는 x는 0이거나 또는 x는 마3이잖냐. 이 중에 누가 공통근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왜? m이 뭔지를 모르니까.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가들? 알겠어? 그러면 x가 0일 때는 m이 얼마겠니? x 0을 저 위에 식에 넣어봐요. m 얼마 나와요? m도 0 나오지 않니? 오른쪽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3일 때는요, m이 얼마 나오죠? 아무 식에 하나 넣어봐요. 얼마 나와, 친구들? m이 1 나오지 않니? 이 문제는 지금 공통근이 존재하도록 m의 값을 정하는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m 값은 0 또는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식을 어떻게 변형하라고 해서 쌤이 미정계수를 소거하거나 아니면 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미정계수가 소거되면 그게 제일 좋아요. 미정계수가 사라지면 방정식 풀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대부분은 미정계수가 사라지겠냐 안 사라지겠냐? 안 사라지겠지. 일부러 사라지는 거 갖다 놓은 거야. 설계를 잘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인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간단 말은 두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 하나를 공유할 뿐이지. 이해됐니? 자, 미정계수 소거할 수 있겠냐? 1차항에 미정계수 소거하려고 여기다 마이너스 4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어차피 여기가 안 지워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이때는 미정계수의 소거가 불가능하니까 이때는 두 방정식을 뺄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더라도 미정계수가 삭제되면 그게 제일 좋은 변형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 방정식을 빼버리면 3mx 마이너스 3m은 0 이게 될 텐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M 약분하는 새끼들은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알겠지? M 약분하면 안 돼. M으로 묶어야지. 3M으로 묶자. 얘들아, 근데 왜 M으로 약분하면 안 되니? 모르는 거니, 설마? 왜 약분하면 안 되냐면, 약분한다는 것은 양변을 M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양변을 M으로 나누려면 항상 등식의 성질에서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요? 0이 아니어야만 나눌 수 있는데 M이 0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 그 나눠가지고 문제 틀린 애들 되게 많다. 알았니? 자, 그럼 얘는 M이 0이거나 또는 X는 1이거나 둘 다를 만족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M이 0일 때 M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X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X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야. 두 방정식이 같아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 경우 공통근은 두 개가 됩니다. 근데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럼 이 경우 1을 집어넣어 보면 m이 얼마 나오니? 1 더하기 4m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 0이니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친구들? 풀만했지? 예제가 많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많이 안 나온다니까요. 공통분 문제는 내용이 어렵긴 한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할만 하면 또 문제를 안 풀고 또 조금 이해할만 하면 문제를 안 풀고 이래서 학생들이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해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알았니?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푸는 방향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 그냥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알았니? 알았어. 자, 다음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 문제. 이것도 고난도 문제예요. 정수근 조건의 2차 방정식. 내 말 잘 들어봐. 야, 2차 방정식이 멀쩡하게 출제가 돼 있다면 근이 정수라는 조건을 주겠냐 안 주겠냐? 안 주겠지. 그냥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를 하거나 문제 먼저 봐봐. 어떠냐? 아, 선생님 2차 방정식이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군요. 맞아요. 멀쩡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수 조건 주는 거야. 내가 정수 조건 줄 테니까 이거 풀어봐 이런 뜻이야. 원래 못 푸는 건데 내가 정수 조건 줄 테니까 풀어봐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럼 이 정수 조건을 보니까 뭐가 기억나냐? 앞에서 배운 거? 부정방정식이 기억나지 않니?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이해가? 그거랑 연관이 있나요, 선생님? 예, 연관이 있어요. 알겠죠? 일단 큰 틀은 뭐냐면 정수근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2차 방식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큰 틀은 뭐냐면 그냥 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유도하는 건데 이거거든요. 일단 큰 틀은 이래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드냐? 일단 1차원적인 방법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와 그냥 인수분해라고만 쓸게요. 이거 좀 쓰기가 힘드네요. 인수분해와
뭐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푸는 게 있는데, 일단 교육과정의 추천풀이는 1번입니다. 교과서 이런 거,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거 보면 다 이걸로 풀고 있거든요. 근데 1번을 추천풀이로 쓰는 이유는 그냥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도 따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번을 추천풀이로 쓰는 거고, 저의 추천 픽은 2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은 뭔데요, 선생님? 이거 제가 2번 보여드릴게요. 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둘 다 방식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면 뭐도 있냐면 미정계수에도 정수 조건이 붙은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봐봐. 여긴 상수 m이니까 m에 정수 조건이 없지. 근데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 정수근 조건도 있는데 정수 m의 값이라고 나와 있어. m에도 정수 조건이 붙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문제의 복잡도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큰 틀은 이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두 근과 상수 m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편의상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m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알파, 베타의 개수를 정해놓으면 노가다를 좀 덜 끼워도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자, 그럼 얘들 봐봐. 알파 더 근과 기수의 관계가 기본풀이라고 했잖아.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더하기 4야. 자,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얼마니? 3-2m이니? 맞지? 자, 이 식을 1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2식이라고 해보자. 그럼 1식을 2배해서 2식에 더하면 미정계수는 m이 없어지지. 그럼 1식을 2배해서 2식에다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더하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이게 11 되지 않니? 자, 이 식의 모양 보이니 친구들아?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예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죠. 저는 지금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했어요? 좌변은 곱의 형태로 우변은 숫자로 바꾼다고 했죠? 그럼 알파 더하기 얼마 곱하기 베타 더하기 얼마일 텐데 여기 둘 다 더하기 2 더하기 2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2미로 4 더한 거니까 15 이렇게 나오겠는데? 여기까지 이해되니 친구들? 이해되죠? 근데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알파벳의 최소값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최소 3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최소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더 범위를 좁힐 수 있죠. 맞냐? 그럼 3, 5, 5, 3밖에 없잖아. 아니 15, 1과 1, 15는 안 될 거 아니야. 둘 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근데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3은 15다.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알파는 뭐 나와? 3 나와? 베타는 뭐 나와? 1 나오죠. 선생님 구하라는 건 m인데요. m은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요. m은 뭐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4니까 얼마가 되겠냐? 0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풀이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풀이를 해볼게요, 제가. 알겠죠? 자, 어떤 풀이를 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 x 더하기 3 마이너스 2m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냥 간주할게요. 알파, 베타, 0 알파, 베타는 정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아까 공통금 문제도 그랬는데 미정계수의 삭제가 생각보다 좀 중요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미정계수를 지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지? 자, 미정계수 여기서 x에 뭐 넣으면 지워지겠냐? 2 넣으면 지워지지 않냐 얘들아? 마이 넣어야 지워지냐? 2 넣으면 지워지지? 마이, 그러네, 마이 넣어야 되네. 자, 그래서 x에 갑자기 마이를 넣었는데 왜 마이를 넣으라고 하면 그래야 m이 지워지니까. 알겠니? 그러면 m을 제외한 나머지만 계산해보자. 8하고 4하고 12하고 15네. 그럼 15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거든?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밖으로 꺼낼 수 있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도 마이너스 밖으로 꺼낼 수 있고, 그럼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베타 더하기 2가 얼마다? 15다.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와버리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식 있죠? 이식 보여요? 여기 있는 이식이 너무 빨리 얻어진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 이하의 풀이는 좀 이제 위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됐니? 됐어? 그럼 선생님 빠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까?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이 정수근 문제를 어떤 학교들은 광독고 있던데 막 어떤 학교들은 3차 방정식 가지고 내거든요. 그럼 3차 방정식을 근계수로 식 3개를 쓰면 미정계수를 지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방금 쌤이 사용한 기법을 쓰면 그냥 여기다 x 감마 하나만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완전 꿀 빠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버릇하면 3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전혀 난이도가 증가한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과 기사관계로 문제를 풀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완전히 저세상 문제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는 저 풀이를 권장하지만 저는 권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알았죠? 네, 힘든 거 알아요. 여기 내용이 쉬운 내용도 아니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방정식 끝이에요. 방정식이 최고봉이죠. 다 끝낸 거예요 이제. 모든 종류의 방정식을 다 다룬 거예요. 알았니? 자, 뒤에 정수구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 아까 근과 기서의 관계가 좋던가 아니면 인수분해가 좋던가? 인수분해가 좋잖아. 맞아? 근데 야, 이거 인수분해 해도 되겠냐?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아까처럼 니네 아직 쓰지 말아봐. 이렇게 바꿨다 이거야. 야, x에 뭘 집어넣어야 m 지워지냐? m이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 할 거야? m 집어넣으면 안 지워져. 친구들 뭘 집어넣어야 지워지니? 아이씨, m이 안 지워지네. 지워져 안 지워져? 친구들아, 지워지니 안 지워지니? 안 지워지지. 와, 그럼 선생님 뭐요? 이상한 풀이 우리한테 알려줬네. 아니야. 자, 봐봐. 얘 아까 똑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야. 얘가 지금 뭘 주고 있냐? 정수 m의 값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잖아. 앞에서 이런 말이 없었어. 왜 m의 정수 조건이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맞아?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자, 일단은 쌤이 여기서 정수근 조건이 주어진 2차 방식 푸는 방법을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유도하여 푼다. 이거 하나만 쓰고 넘어갔잖아. 그지? 근데 이게 1번이야. 알았니? 이게 1번이야. 두 번째 거는 흔하게 안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판별식을 이용하여 비정계수의 범위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정수 조건이라면서 웬 판별식이에요? 정수 조건인데 웬 판별식이냐면 정수이면 실수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요. 실수이면 정수이다는 틀린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수근이면 실근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명제로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번째 방법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두 번째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가도 되니 친구들? 그냥 가볼게. 가도 되니? 내가 지금 알려주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다면 배워야 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맨날 고등수학 3교재 반복해서 풀어도 계속 못 푼 애들이 있는 줄 알아? 이런 거 안 배우니까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배우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수학자야 뭐야. 알겠니? 배워야지. 영지 넘어가도 돼? 자, 아까 검증 다시 가볼게. 뭐 해보고 눈치를 까냐면 왜 M의 정수 조건이 있을까? 이걸 눈치를 까는 거야. 그러면 정수근은 실근이니까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를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인데 이게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M제곱이 2보다 작다가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M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M은 정수니까 가능한 M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저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되니? 그럼 x는 0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가능하겠네요. 이해됐죠? 두 번째, m이 0이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이 다음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데 이건 정수근 조건에 유배됩니다. 그죠? 세 번째, m이 1이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니까 이때 x는 0과 2가 되거든요. 이상에서 m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은 마이너스 2하고 0이 되는 거고요. m이 1일 때 두 근은 0과 2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니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했니 친구들아? 물론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문제를 푸는 겁니까? 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려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 부족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안 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볼래요? 선생님은 저 M의 정수 조건을 쓰지도 않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죠? 봐봐요. 이거는 근과 계산하기 이용할 거예요.
두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m이고 알파 베타는 2m제곱 마이너스 2가 될까요? 아니야, 많이 나가더라. 맞지? 맞잖아. 여기서 미정계에서 m을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m이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m이 2분의 1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알파 베타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나? 맞아요, 맞아요. 그죠? 얘를 정리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4가 되나? 아니야, 많이 얘들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4 아니에요? 알파 제곱, 그런다.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네. 그러네요. 예, 전개하면 알파 베타 사라지니까. 예.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4? 아니요. 4. 4. 2분의 앞에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정수 조건이니까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뿔마 2겠죠. 2하고 2는 m의 정수 조건에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해 보이는 게 여기 제가 알파가 뭐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뭐 2하고 0 가능하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2 가능하죠. 루트 1루트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네. 그러면 이때가 m이 얼마냐면 m은 두 개 더해서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1이네요. 이때는 m이 얼마예요? 마일이죠. 근데 이 풀이를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잖아요. 왜냐면 근계수를 썼는데 제가 곱의 형태의 부정방정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근데 그냥 답이 나왔죠. m이 정수라는 사실도 이용하지도 않았죠. 근데 그냥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는 것들은 지금 다 뭐냐면 이런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야.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 이렇게 풀면 돼요. 틀린 거 없잖아 지금. 심지어 조건 남아버리죠. 이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M의 정수권을 준 거라고. 이해되니? 이해돼? 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앞에서 소개한 1번 방법도 아니고 2번 방법도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대로 푼 거예요. 너네도 니네 멋대로 푸는데 답이 나오면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닐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이해가니? 그래서 이런 풀이들을 생각하기 전까지 뭘 하라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맞춘 풀이 하나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겠니?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